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부동산 가치 분석 실무 이번 학기에 부동산 가치 분석 실무를 맡게 된 박상현 교수입니다.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이 강력한 바이러스에 직면해서 이 학교가 바로 열리지 못하고 새봄을 맞아서 집에서 이 사이버 강의를 촬영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새봄이 돼서 캠퍼스에서 여러분하고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도 나누고 또 개강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시작하는 게 봄맞이 느낌이 확 나는데 어, 하여튼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이 사이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을 맡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주 이 사이버 강의 시스템이라는 이런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게 돼서 뭐 좀 저한테는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사이버 강의를 좀 들으셔서 저보다는 덜 어색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출결 앱에서 여러분 사진들 띄워놓고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는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학기에 이게 이제 제가 맡게 된 부동산 가치 분석 실무는 뭐 과목명이 어렵습니다. 길고 가치 분석 실무 되게 어려운 말들은 기존에 있는 말들이 좀 낡은 느낌이 들어서 좀 뭔가 그럴싸하게 보려고 만든 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치 분석, 부동산에는 가치라는 말을 쓰는데 뭐 사실은 가격이 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분석, 가격 분석, 가격을 이제 평가하는 거를 이제 분석이라는 말로 바꾼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게 부동산 감정평가 실무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포괄적이고 가치를 담은 그런 표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 과목을 맡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이 감정평가업을 한 뭐 25년 넘게 쭉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이제 경험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 과목을 맡게 된 거고요. 에, 제가 이제 이 감정평가사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학교에 와서 이 가치분석 실무를 맡게 되는 이런 히스토리를 제 소개 삼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과목을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 들으신 제 강의 수강하신 분들도 꽤 많아서 뭐 본인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몇몇 분은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이 되게 이제 뭐 수식이나 그래프를 가지고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좀 한국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던 차에 이제 경제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뭐 군대 갔다 와서 이게 좀 세상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기도 하고 직업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1990년 무렵에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 예, 그리고 뭐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를 저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경실련 이런 데서 사회의 어떤 개혁 과제로 토지 공개념이나 부동산 문제를 아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얘기들을 보니까 이게 경제 아주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비중이 큰 부분인데 왜 경제학에서 이런 걸 안 다뤘을까 이런 이제 좀 의구심을 갖게 됐고 마침 제가 이제 어디 취직도 잘 안 되고 해서 자격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뭐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경제학하고 제일 관련된 전문 자격사가 감정평가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라는 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가격으로 제시하는 일이 감정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 판단, 가격으로 제시. 원래 이제 경제학이 이제 가격이론, 미시경제학이 가격이론, 거시경제학은 소득이론이라고 그러고, 차후지간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게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가장 실용적인 자격증이겠다 싶어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었고요. 그나마 그래도 공부는 잘 안 했지만은 그래도 전공하고 좀 관련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런데 확실히 아무래도 경제하고 전공하고 관련되니까 좀 접근하기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평가사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와중에 보니까 이제 이 토지 경제학이나 주택 정책, 또 부동산 경제학 이런 게 이제 이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데 감정평가 이론에 그런 거를 가르치는 데가 여기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에서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토지경제학, 도시경제학 이런 거를 주택정책 그런 걸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하는 와중에 그 환경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고 이제 실무를 쭉 해오다가 우리 지금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전신이 이제 부동산 경제학부인데 그 전신이 부동산 경제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학과를 실용적인 과로 리모델링해서 부동산 경제학과로 만들었는데 그때 실무 관련자들 관련한 교수가 필요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관여하게 돼서 부동산 경제학과 이제 만드는데 일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학에 와서 부동산 감정평가론도 강의하고 또 뭐 부동산 학, 부동산 경제론 이런 거 쭉 강의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좀 이쪽 그 감정평가 이론 이 과목들이 인연이 깊은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실무 쪽에 이쪽에 한 25년 있었고 학교 쪽에 또 감정평가 관련해서 또 한 17년 이렇게 있어서 뭐 이론과 실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이 과목을 좀 맡게 됐습니다. 제 소개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계획 오늘 좀 설명하는 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교수의 교육 철학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교육 철학이라는 이 과목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큰 방침, 근간 이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 철학을 한마디 내자로 하면은 실사구시입니다. 실제의 현실에서 진실을 추구한다. 그거를 이 과목과 관련시켜 본다면 실제의 거래 현실, 실제의 투자 현실, 현실의 시장에서 진정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한다. 이런 말로 또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그냥 뭐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주먹구구의 그냥 느낌이나 또 과거에 어떤 거래됐던 어떤 흔적 그런 것 자체에 의해서 구속되는 게 아니고 아주 사람들이 투자하고 거래하고 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 뭐 이거는 감정평가에 우리가 가치 분석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매 과목은 우리 하나의 좀 인생에 대한 도움이 되는 하나의
그런 또 지침도 되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우리 삶을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야겠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 제일 넓혀본 말입니다. 예. 근데 감정평가 지침은 현실 투자와 거래의 현실 속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한번 의미 부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치 분석이란 말을 제목명을 썼는데 가치 분석은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학의 한 파트잖아요, 그죠? 부동산 학은 우리가 개론서에서도 나왔듯이 핵심적인 결정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부동산 금융. 단순히 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서 기획 부동산, 새로운 부동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부동산 개발. 이 3대 파트가 부동산 결정, 부동산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실물이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거대한 자금과 볼륨을 갖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투자, 금융개발이라는 부동산의 핵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 부동산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가격이면 적정한가, 싼가, 아니면은 이 부동산 이만큼 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해줘도 괜찮겠는가, 이 개발했을 때 가치가 얼만큼 되겠는가, 비용은 얼마나 들겠는가, 그래서 얼마나 남겠는가, 이런 이제 가치 판단을 해야만이 우리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 분석은 핵심적 의사결정을 위한 그 기준이 되는 핵심적 정보 처리,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핵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파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원 파트는 뭐 중개, 컨설팅, 마케팅, 관리, 감정평가, 이렇게 이제 교과서 맨 뒤에 감정평가가 있죠. 그래서 핵심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파트가 부동산 감정평가고, 또 가치 분석이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영역이었는데, 오늘날은 의사결정에 대한 포괄적 판단 기준으로 확대돼서 투자 타당성 분석, 이런 영역까지 감정평가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 투자 타당성 분석,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부동산 정보,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이제 다 이 과목에서 다루겠습니다. 구체적인 실무로는 부동산의 가치 분석을 하려면 먼저 지역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역 분석. 그 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개별 부동산이 갖는 개별적 특성들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은 다 시장 속에서 어떻게 거래됐는가 하는 그 거래 가격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시장 분석이 되고, 부동산의 수익성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원가적인 면에서 원가 분석, 이런 이제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한 판단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게 이 과목의 기본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교과목 학습 목표는 결국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과 실무를 익혀서 부동산 가치평가, 나아가서는 투자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고요. 선수 과목은 뭐 앞서 우리 1, 2학년 때 했던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 경제론, 뭐 모든 과목들이 사실은 다 이게 이제 도움이 되죠. 가치 분석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관한 각 그 이론과 정보의 최종 판,
최종 결집판 이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요약된 형태의 그 핵심 정보를 집약한 것, 그게 가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동원돼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응용 과목이고 고학년 과목인 겁니다. 보통 감정평가 이러는데 4학년 과목으로 그렇게 합니다. 뭐 핵심 역량, 대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모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인성과 창의성과 실용성을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실무에 집중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가격 가치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는 세상의 온갖 요소가 다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역량들이 필요하다. 그런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넘어가고요. 수업 운영 방법은 이제 감정평가 이론하고 실무를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면에서는 토론은 이제 감정평가 실제 이제 사례, 감정평가 사례는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실습 과제로서 각자 자기의 뭐 집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관련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평가에서 발표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투자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투자 사례를 감정평가하면서 나아가서 투자 타당성 분석까지 제시하는 그런 이제 감정평가 사례 분석 발표, 그게 이제 토론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험 실습, 현장 답사 뭐 실험 실습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한번 우리가 이제 야외 뭐 무슨 행사 경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때 좀 활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연구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면에서는 지금 경매 자료가 이제 오픈 시장에 대한, 부동산은 이제 정보의 비공개성이 있는데 경매 정보는 이제 오픈 마켓이니까 경매 사이트, 저희는 이제 지난 학기도 말씀드렸지만 인포케어 이 사이트를 가지고 경매 정보, 낙찰 가격, 감정평가, 경매 감정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쭉 정보를 얻고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거래가, 거래 사례 조례는 이제 밸류맵에서 이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감정원의 이제 부동산 정보는 이제 공시가격하고 부동산 이제 통계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국토 정보나 토지용 규제, 이게 이제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 이제 실습을 위한 정보 이제 얻는 사이트로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물은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사례 보고서 및 발표가 이게 과제가 되고요. 성적 평가 방법은 뭐 마찬가지로 출석은 20%고 중간 시험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시험은 안 하는 걸로 했고요. 기말 시험이 논술식으로 40%, 과제물, 자기 집이나 사업장 기타 관련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또는 투자 사례에 대한 분석에 대한 사례 발표, 요게 40%입니다. 그러니까 기말 시험하고 사례 발표 이 두 개가 각각 반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실제 이렇게 다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지난 학기에는 근데 발표가 이제 뭐 좀 그렇죠, 발표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좀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좀 하면은
발표 스킬도 생기고 또 재미도 있고 정보 교환도 되고 저도 아주 상당히 그 코멘트 제가 이제 감정평가 오랜 경험을 한 것 속에서 코멘트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이 전화를 와서 이거는 얼마로 평가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제 답을 바로 이렇게 뭐 답이 원래 없죠. 답을 바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러요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화로 그거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녹여내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실습을 하고 그 결과를 하면은 그 요거는 요런 게 좀 미스테이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실제로 이제 그걸 좀 교정을 하고 다른 분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쭉 되면은 이게 분명히 자기가 감정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꽤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봐야 되고 뭔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코멘트, 어떤 적절한 비판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꾸 따듬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이나 뭐 이렇게 사람 새로 쓰면은 마찬가지로 하게 하고 와서 계속 그 이제 예,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은 그 양반이 한 3년쯤 하면 그뭐 감정평가사 하는 거나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학기 중에서도 그 발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발표를 하는 거로 그걸 기본으로 의무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어 하실 수 없고 뭐 그 점수를 그냥 버리겠다 그러시는 분은 뭐 또 어쩌겠습니까? 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하는 거로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더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경험이 없어도 이제 자기 집 보고 하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전에 그뭐 사례 발표하고는 좀 더 뭐 모든 분이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 이제 수업을 잘 따라와서 이거를 발표에 나중에 최종 적용을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구술 시험 같은 거죠. 예,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는 새로운 교재 살 필요 없습니다. 예, 지난 학기에 부동산 학개론, 방문가 한 거 그대로 쓰고요. 예, 거기에 제3편이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론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재로 하겠습니다. 부교재 두 권 책 있는데 뭐 읽고 싶으신 분은 읽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진행은 뭐 오늘은 이제 첫째 주는 이제 교과목 소개 강의 계획이고 다음 주는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그 다음에는 가격 이론. 가격 분석하려면은 먼저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에서 전체적인 어떤 가격 수준이 나와주잖아요. 지역은 어떤 표준적인 어떤 이용 형태들이 있습니다. 2층 단독주택지대다, 3층 다가구주택지대다, 빌라지대다,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그 다수가 이용되는 그런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인근 지역을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표준적 이용을 어느 정도는 잡으면서 그 표준적 이용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대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개별 토지 특성들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토지의 이제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그 개별 특성들이 얼만큼 가치에 등락 고저로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 그게 이제 개별 분석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개별 특성에 맞는 가격을 이제 찾아내는 거, 추구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부동산 가격에 가 형성되는 원리, 그거를 이제 가격 제원칙으로 이제 규율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총론적인 얘기가 다 되고 나면은 이제 감정평가 3방식. 감정평가 3방식은 원가적인 측면에서 원가법,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수익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거래 행태, 매매 사례나 임대 사례들,
그런 걸 통해서 비교해서 가격 내는 비교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은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들여다보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타당성 분석, 다음에 이제 토지, 건물, 공동주택, 뭐 상가, 그다음에 뭐 공장, 특수물건, 뭐 특허권, 광학권, 뭐 업권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물건별 평가 방법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실무 감정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실무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최종적으로 국가가 이제 대량으로 감정평가하는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이제 쭉 하면서 기말시험 치르는 거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실무 현실에 녹아나는 얘기가 되도록 좀 아무래도 저기 경매 사이트나 밸류맵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보 자료를 많이 동원해서 좀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게나 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우리 봄을 화창하게 맞이한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기를 조속히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기 또 열심히 정진하고 또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